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요즘처럼 주가가 한동안 많이 올랐을 때 고민되는 점이 있죠.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는 걸까? 또는 이젠 팔아야 할까? 이 판단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한 번쯤은 알고 가야 할 개념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이름하여 바로 짠!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영어 단어를 읽듯이 per라고 읽거나 알파벳 그대로 PER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 자신있게 원하시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잘 읽는다고 돈 더 잘 버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투자에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PER, 어떤 단어들의 줄임말 같죠? 풀네임은 Price Earning Ratio, 우리말로 하면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말 그대로 주가를 수익으로 나눈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주가라는 건 한 주의 가격이잖아요. 이걸 똑같이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잠깐만. 주가가 한 주의 가격이라는 건 알겠는데 한 주당 순이익은 뭐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럼 한 주당 순이익이 나오겠죠? 여기서 주식수는 유통 중인 해당 기업의 주식수이고요. 당기 순이익이라는 것은 당기에, 즉 예를 들어 6월 한 달, 2020년 1분기, 2020년 상반기, 2020년 전체 등 내가 보고자 하는 기간에 기업이 총 번 돈에서 비용 떼고 세금 낼 거 내고 온전히 기업에게 남는 순이익을 말합니다. 즉, 이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줬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한 주가 벌어다 준 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죠. 영어로는 EPS, Earning Per Share라고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PER이 10이라고 해볼게요. 이 말은 현재 주가가 현재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10배로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기업은 PER이 10이고 B기업은 PER이 5라면 A기업은 주가가 기업 순이익의 10배로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고 B기업은 주가가 기업 순이익의 5배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기업이 똑같이 1억을 벌 때 A기업의 주가는 10만 원인데 B기업의 주가는 5만 원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즉, 똑같이 1억을 버는데 주가가 10만 원이나 하는 A기업은 상대적으로 고평가, 똑같이 1억을 버는데 주가가 5만 원인 B기업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PER은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되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쉽죠? 이제 PER이 높으면 고평가이고 낮으면 저평가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래서 PER이 얼마면 높은 거고 얼마면 낮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높고 낮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PER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의 PER을 두고 이 숫자가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무엇에 비교해서 판단해야 할까요? 첫 번째 비교 대상은 해당 기업의 과거 PER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A기업의 PER이 10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PER 수치들을 살펴보니 거의 7에서 8.5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A기업은 지금 과거에 비해 꽤 고평가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비교 대상은 해당 기업과 같은 업계에 있는 경쟁사들의 PER입니다.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즉 같은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해당 산업에 대해 가지는 기대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체로 비슷한 PER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기업들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 주가가 높은 편이라 PER도 높은 편이고 자동차 업계는 반대로 성장의 여력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PER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보고자 하는 기업이 IT 기업이라면 아예 평가의 기준이 다른 자동차 업체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비슷한 PER 수준을 가진 다른 IT 기업들과 비교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A기업의 PER이 30이었는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35에서 50 사이에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지금 A기업은 경쟁사들에 비해선 꽤 저평가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념만 알려드리고 끝나면 섭하겠죠? 그래서 주요 산업별 PER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감을 한번 잡아보시고 추후에 원하시는 기업의 PER 수준을 판단하실 때 두고두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는 여기에 다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이 중에서 대표적인 산업들만 찝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의약품 주식들의 PER이 98로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욱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의약품주를 사는 사람도 많았고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 이맘때는 60대 후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료품 업계와 화학업계도 꽤 높은 PER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각각 38, 30인데 작년 이맘때는 15 정도였습니다. 이건 갑자기 오른 건 아니고 꾸준히 올라온 상황입니다. 점점 더 고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비스업은 성장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대체로 PER이 높은 편입니다. 지난 1년 내내 3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금융업 등의 전통산업은 낮은 성장 가능성 때문에 PER이 낮습니다. 1년 내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성장성이 더 어둡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코스닥은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대체로 코스피보다 PER이 높다, 즉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IT 산업이 따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 IT 산업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IT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컨텐츠 분야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코로나 이후 언택트 기조 아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면서 순이익 대비 주가가 높은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5개 기업의 PER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는 PER 밴드라는 것인데요. 그래프 가운데 굵은 파란 선이 실제 PER이고 다른 선들은 그래프 아래 나와 있는 수치대로 PER이 몇 배 수준인지를 보여줍니다. 왼편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PER이 주황색 선인 17.6배 선에 닿았다는 것은 이 시점에 PER이 17.6이었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PER이 보라색 선인 13.9배에 근접하였는데 이때 PER이 약 13.9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즉, 세로축을 보기보단 배수 선들을 보아야 이때 PER이 몇 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좀 근사하게 표현을 해보면요. 삼성전자의 PER은 2019년 말에 초록색 10.1배 선을 돌파하고 보라색 13.9배 선도 돌파해서 20년 1월경에는 17.6배라는 꽤 높은 PER을 기록하여 과거에 비해 고평가된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살짝 내려왔으나 여전히 이전 수준들에 비하면 고평가에 가까운 상황인 것이죠. 오른편 네이버 주식도 PER이 빨간선 30.6배 근처에 머물다가 최근 급격히 올라가고 있죠. 코로나 이후 언택트 수혜주로 꼽히면서 실제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마구 올라간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이후 핫했던 주식 셀트리온의 PER은 보라색 89.2배 선을 돌파하고 2018년에 약 110배 수준의 PER을 향해 가고 있네요. 관심이 몰리면서 고평가가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나중에 수익이 그만큼 뒷받침해주면 PER은 다시 내려갈 것입니다. 우측의 SK는 계속해서 8에서 15배 수준에 머물다가 최근 바이오팜 상장 기대 때문에 30배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일시적으로 PER을 매우 높여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매우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LG화학입니다. 우측은 주가 차트인데요. PER 차트와 주가 차트가 대략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주가는 실제 실적이 오르기 전에 기대감에 먼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따라서 그 당시에는 벌어들이는 단기 순이익 대비 주가 평가 수준이 높아지고 PER이 상승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뒤집어 말해보면 어떤 주식을 저평가일 때 산다는 것은 실제 실적이 오르기 전에 주가가 기대감에 먼저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또는 그보다도 더 전에 매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리 종목들을 골라놓을 정도로 부지런해야겠죠. 물론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른 뒤에도 여전히 저평가일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은 계속 해봐야겠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PER은 높게 고평가되었다가 언젠가 다시 낮아질 텐데 다시 낮아지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가가 내려가거나 순이익이 올라가거나. 순이익이 기대만큼 올라가지 못하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PER이 낮아질 텐데 그렇다면 주가 하락만큼 우리는 손실을 입겠죠. 그러나 순이익이 주가가 미리 오른 만큼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생각된다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도 PER이 내려가면서 고평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즉, 이 기업이 미래에 돈을 잘 벌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PER이 높아도 매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정보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업종별 평균 PER은 코시스 웹사이트에서 매월 업데이트하고 있고 구글의 코스피 산업별 투자지표 또는 코스닥 산업별 투자지표라고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뜨는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별 PER 및 PER 밴드는 네이버 금융 웹사이트에서 찾고 싶은 종목을 검색하신 후 종목 분석란을 클릭하셔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PER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PER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의 길은 그만큼 무궁무진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PER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셔서 첫 발을 떼게 되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성투하실 수 있게 저 직장인 투자자 A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 감사합니다.